안녕하십니까. 풍수TV 박민천의 풍수세계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청계천 풍수위력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강의가 될 텐데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사실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 연구를 빨리 받아들여야 나라가 산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천년 만에 밝혀진 청계천 국운 풍수 전모를 밝혀보겠습니다. 나라의 국운 풍수다 말입니다. 이게 천년 만에 밝혀졌다는 사실이죠. 지금 이미 우리나라는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미 저는 15년 전에 예언을 했죠. 2003년도에 정확히 나라의 국운이 깨졌다. 국운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라는 그 국운이 깨지는 만큼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운은 얼마만큼 깨졌느냐?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라가 즉사한다까지 제가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나라가 즉사 직전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정말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살질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은 다 풍수의 위력이다라고 제가 평소에 말하지 않습니까? 흥하고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사, 세상사 모든 것이 다 풍수의 위력이다. 그런데 이것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이런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청계천의 국운 풍수가 왜 청계천에 있는가를 밝혀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청계천은 사람의 배 위치입니다. 배 부분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왜 청계천이 배 부인가? 여러분 인왕산 아시죠? 인왕산은 사람의 머리입니다. 사람의 머리는 그 풍수용어로 현무라고 그래요. 현무. 그리고 좌청룡이 어디냐면 지금 청와대 뒤에 북악산 이렇게 필적 올라온 거 있죠. 이게 좌청룡 왼팔입니다. 그리고 오른팔은 우백호는 어디냐? 남산 있죠. 이게 우백호예요. 그래서 현무, 좌청룡, 우백호 이렇게 돼 있고 이 양쪽 산맥이 어떻게 돼 있어요? 동쪽으로 뻗어 내려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의 다리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형상으로 보면 와인 형상, 사람이 누워있는 형상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청계천 현재 청계천이 시작되는 부분이 그 명치입니다. 바로 사람의 이 명치, 여기 명치. 그래서 이 명치서부터 중랑천까지 이 6km인데요. 4km까지가 배부입니다. 배. 그러니까 사람이 누워있는데 누워있는 형상이다. 그래서 이걸 와인 형상이라고 그래. 와인 형상. 풍수용어로 사람이 누워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워있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되려면 청계천이 덮어지는 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청계천이 지금 갈라졌죠. 그러면 사람의 배를 가른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배를 가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청계천은 와인 개복 형상이 된 거예요. 개복. 배를 갈랐다. 그러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대한민국이 청계천에 국운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왜 국운이 있느냐면요. 우리 대한민국은 옛날부터 서울이 중심이죠. 서울이 핵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결정을 하는 모든 여건, 모든 기능은 다 서울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부터 무슨 모든 기업의 본사 94%가 다 모든 능력 있는 사람, 모든 인프라, 모든 것이 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특히. 그러니까 서울이 중심이 가장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이 중심인데 이 중심부를 청계천은 중심부에 그 배를
갈라놓은 것은 사람이 죽는 것 같이 나라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이 완전히 상실되는 거죠. 그 기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청계천에 따라서 국운이 결정되는 거죠. 서울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역사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1960년도까지 청계천이 덮어져 있었죠. 갈라져 있었죠. 아주 1000년 전부터 우리는 이 청계천이라는 곳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배를 갈라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었어요. 청계천이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958년도부터 61년까지 청계천을 덮었거든요. 자, 61년도에 이게 덮고 우리나라가 이때부터 덮고 나서부터 6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 또 모든 기능이 우리나라가 정말 이것 청계천을 덮고 나서 덮기 전에는 국민소득이 67달러였었죠. 그러다가 이거 덮고 나서 20-30년 만에 2만 달러가 된 겁니다. 2만 달러.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 갈라져 있는 것을 덮었다는 건 사람의 그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다. 사람이 산다. 생기가 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덮었음으로써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운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정말 형편없는 나라가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하는 것은 청계천을 덮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제 연구를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제 청계천을 덮었음으로써 이런 경제 성장을 해서 엄청난 이제 정말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가 10위권에 들어갔잖아요. 10위권에. 얼마만큼 발전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고개를 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뭐 한강 기적이니 하면서 참 이제 우리나라가 살만했죠. 정말 이제 행복을 누리고 살 때인데 2003년도에 이명박 서울시장이 청계천을 갈라놨잖아요. 갈라놓고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이죠. 제가 이 청계천을 갈라놓은 걸 보고 나라가 망한다고 제가 결정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제 예언대로 나라가 지금 쑥밭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제가 국회에 가서도 얘기를 하고 유명한 방송에 가서도 말을 했고, 제가 그 말을 캐도난 말하는 박정진의 캐도난 말하는 방송이 그 유명한 방송이죠. 그때 2012년도인데요. 그때 이명박 이 양반이 대통령을 할 때입니다. 그때 제가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캐나다마에 가서 청계천이 갈라져서 나라 망한다고. 당신이 나라 망하겠다 이 소리 아닙니까? 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었죠. 자, 그때부터 저는 이런 사실을 약 40여 회 언론에 보도를 했습니다. 왜? 풍수학자로서 이게 사실인데요. 얘기를 안 하면 이건 제가 엄청난 천벌을 받을 일이죠. 어린애가 빠져 죽는지 모르고 물이 좋아서 물이 들어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른은 빨리 가서 건져줘야 이게 원칙 아닙니까? 그 똑같은 겁니다. 지금 나라가 몰락하게 앞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제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천벌을 받아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천벌을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안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은 풍수학적으로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어도 그런 사실이 있는데도 지금 이런 얘기를 안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은 걱정만 하는 거예요. 지금 다 같이 뭐냐면은 결론만 말하는 거예요. 남의 탓만 해. 예?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 원인서부터 확인을 해서 그거부터 치료를 해야 이 병이 낫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수박 겉핥기로 나라 걱정만 하고 있어. 나라가 왜 이렇게 되냐? 아니 손에 젖어도 뭘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 확실하게 알려줬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나라를 망하는 거야. 특히 안 듣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이 특히 안 믿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겁니다. 특히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근원이에요. 우리 인간사에 살아가는데 흥하고 망하고 인간사, 세상사 모든 것은 숨을 쉬는 것도 다 이게 풍수지리학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미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풍수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망해놓는 거예요 지금. 응? 정말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어요.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 거라면서 풍수지리학도 하나님이 준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속에 모든 우리가 흥망성쇠 다 있는데 이걸 못하게 하니까, 풍수학을 못하게 하니까 당연히 나는 거죠. 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우린 이 뜻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거꾸로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못하게 해요?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특히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살리기 어려운 거예요. 저로서도.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불교나 천주교는 천주교에서도 뭐 그렇게 반대하진 않아요. 불교는 긍정적으로 보고 풍수지리학을, 기독교에서만 유독 아주 뭐 그냥, 저는 어디 가서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은 저를요 무슨 귀신이라고 봐요. 무속이나 이렇게 봐요. 참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숨을 쉬는 것도 풍수학이라고 그랬죠. 풍수는 근원적으로 기를 활용하는 거예요. 기. 이 기라는 것이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기가. 자, 우리가 숨을 왜 쉬고 살아요? 공기가 있으니까. 그게 기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요. 이게 풍수지리학입니다. 풍수지리학이 이 숨을 쉬는 것도 풍수지리학이고 모든 것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 기가 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가 운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사람은 운이 있어야, 운이 좋은 사람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운이 없는 사람은 운이 없는 만큼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청계천으로 인해서 기가 이 청계천을 복개했음으로써 기가 좋은 기가 발산했는데, 이 기를, 청계천을, 배를 갈라놓음으로써 기가 파산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요 제가 1000년 만에 밝혀낸 겁니다. 우리나라 풍수지리학 옛날부터 있었죠. 저희 직계 스승들도 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 몰랐는지 안 한 건지 모르겠어요. 저보고 하라고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1000년 전부터 저는 도선 풍수를 전수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우리 직계 스승이 그동안에 33명이었습니다. 누가 이거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제가 밝혀낸 거예요. 최초로. 그리고 이때에 밝혀진다는 것이 그 예언은 또 되어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게 이게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계천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요,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흥하고 망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는 사람 나오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를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중요해요?
국민이 중요해요? 국민이 왜 중요해요? 국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망해가는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연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연구는 저밖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가장 중요해요? 박민찬 외에는 더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나라에? 죽어가는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 말을, 제 연구를 받아들이기커녕은 참 이렇게 나라가 쓰러져가도 완전히 지금 망해가도 여러분들은 지금 결론만 말하고 있어요. 걱정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남의 탓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문재인이 참 싫어합니다. 무지무지하게 싫어해요. 그런데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지금 현재 문재인이가 어떻게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풍수의 영향이다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시는 것이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불행하면 불행한 대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사는 이유가 뭐냐? 다 풍수의 우위력입니다. 그게. 이걸 과학으로 제가 증명했다니까요. 기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정말 명확하게 밝혀냈습니다. 이게 국어 사전에도 제 연구가 똑같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 풍수지리학을 완전히 다 밝히고 나서 제가 정의를 해봤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풍수지리란 만물의 형상과 자연에서 발산하는 기를 활용하여 인간 운명을 결정하는 학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형상과 기에 의해서 흥망성쇠가 결정된다 이겁니다. 형상과 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국어사전에는 풍수지리학이 그 뜻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고 보니까 똑같아요. 풍수지리란 땅의 형세를 보고 사람의 길흉화복을 연결하여 설명하는 학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흥하고 망하는 것은 풍수의 영향이라는 것이 국어 사전에도 있습니다. 제가 밝혀낸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더 과학적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보니까 제가 정의를 내린 그 간단한 한마디가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우리의 과거, 지난날의 모든 것이 다 풍수의 영향이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것도 영향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도 역시 풍수지리학의 영향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거 외에, 제가 정의 내린 거 외에 이 지구상에 더 중대한 연구는 없습니다. 단연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간단해요. 좋은 기만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방송국의 각 방송 채널 맞추는 데로 나오는 원리가 뭐죠? 그게 같은 전파가 통과하기 때문에 방송에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 전파가 다른 전파가 들어간다면 그 방송이 나오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이와 같이 그게 일종의 기 아닙니까? 기. 그것도 기예요. 파장. 그러면 자, 좋은 기만을, 그러니까 KBS면 KBS, MBC면 MBC 그 기가 가니까 그 영향을 받듯이 좋은 기만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너무 과학적으로 너무 당연하다.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이 풍수의 그 영향을 받는다는 과학적인 증명 이거하고 현재 수백 년 전부터 이 기를 개발해 가지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잖아요. 이거보다 수천 배 더 어려운 것도
과학으로 증명해서 지금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감흥이 돼서 돼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전화도 텔레비전도 모든 것이 다 그 기기가 다 그게 감지가 돼서 반응이 나타나는 거야. 그 반응이 나타남으로써 필요한 거단 말입니다. 카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쓰잖아요. 카드에 내 돈이 얼마가 들어있으면 그 돈만큼 다 쓸 수 있잖아요. 어느 기기든 쓸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그 기를 내가 활용하는 방법은 아주 과학적으로 간단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 얼마든지 과학의 시대에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기를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제가 이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라는 것은요 엄청난 우리 영향을 인간사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 살릴 수 있는 방법론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활용을 안 하니까 소용이 없죠.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보다 한 가지만 더 사례를 더 말씀드릴게요. 구소련이 붕괴됐죠. 그것을 청계천이 붕괴시켰다. 그럼 여러분 믿겠습니까? 청계천이 붕괴시켰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61년에 청계천을 복귀함으로써 경제성장이 됐죠. 30년 만에 우리가 2만 달러가 됐죠. 67달러에서 2만 달러가 됐죠. 엄청난 경제성장을 우리가 했을 때에 1988년도에 뭐를 했어요? 세계올림픽을 우리나라가 치렀습니다. 세계올림픽을 치를 때에 세계인이 와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이렇게 경제성장을 했나?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전 세계인이 와가지고 보니까 이건 뭐 차도 많지만 우리 건물을 이렇게 서울 와보니까 글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6.25나 이런 때를 우리가 정말 폐허가 됐던 나라가 어떻게 이런 경제성을 하나 세계인이 아주 정말 놀랐죠. 그때에 구소련 고르바초프 대통령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그렇게 뭘 가지고 그랬는지 이렇게 경쟁을 한 거에 대해서 그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었었죠. 올림픽 끝나고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그 대한민국이 그렇게 발전하게 된 그 원동력이 뭡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는데 우리 노태우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한 수 배우려면 오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르바 대통령이 소련 대통령이 한국에 왔잖아요. 제주도에 하얏트 호텔인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회담을 한 거죠. 그때에 결론만 말할게요. 그때에 노태우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소련의 발전을 해서 내가 얘기를 해줄 텐데 내 말을 듣겠습니까? 듣겠다. 내 말을 꼭 실천할 겁니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50배도 더 큰 나라 소련이라는 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에 와가지고 한 수 배우러 온 거죠. 그 배우러 왔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당당하게 한 수 배우려면 내 말을 꼭 듣겠다 하면 내가 알려주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두 가지만 말하겠다. 첫째 하나는 뭐냐? 그 소련 보고 고르바한테 민주주의를 해라 그랬어요. 민주주의. 소련이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 대통령한테 민주주의를 하라 그러니까 이거 황당하죠. 근데 고르바 대통령이 금방 약속을 했는데 이게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알겠다. 두 번째, 그 나라가 너무 비대하다. 너무 크다. 이걸 나누세요. 연방으로 나누세요. 그래. 나라를 쪼개라는 얘기입니다. 소련을 나라를 쪼개라 그래. 아니, 소련 대통령한테 나라를 쪼개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고르바가 알았다. 돌아가서 두 가지를 실천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30년이 돼가죠. 자, 그 구소련이 붕괴시키면서 각 나라들이 성공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하고 또 나라를 쪼개고 해서 각자가 살 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르바가 역사적인 일을 했죠. 만약에 그 소련이 실패했다면 아마 고르바는 지금까지 살아있지는 못해요. 그렇게 했음으로써 고르바는 역사적인 인물이 됐고, 자, 그 역사적인 인물은 누가 시켰는가? 노태우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했죠. 그럼 노태우 대통령은 어떤 힘이 그런 말을 하게 됐는가?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고 그런 것 때문에 고르바가 와서 한 수 배우러 온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 옛날 60년대 이전 시절 같이 살기 어렵다 그러면은 오겠어요? 안 오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한 이유는 뭐예요? 청계천을 복개했음으로써 우리나라가 그런 구군이 상승돼서 운이 좋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청계천에 의해서 청계천 풍수가 구소련을 붕괴시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사실이에요. 고르바가 여기 괜히 온 게 아니잖아요. 한 수 배우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적절하게 노태우 대통령이 그 말을 했다.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그 말을 하게 된 것은 그런 우리의 그 경제력이 좋으니까 그런 사람, 그런 대통령한테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풍수의 위력인 것입니다. 이걸 부정할 사람 있나요? 자, 풍수라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도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 급하니까 비버 풍수라도 빨리 하자. 다시 덮기는 어려우니까 청계천을 아치로 해서 4km만 뭉어나무를 다 심자. 그러면 덮는 형상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나라는 안정되고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또 하게 됩니다. 나쁜 것이 다 물러나는 거예요. 흉기가 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다 흉기가 가득 찼습니다. 풍수의 흉기가, 망하는 흉기가 가득 찼기 때문에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해놓으면 다시 우리의 모든 좋은 기가 왕성하게 또 퍼지기 때문에 흉기가 다 물러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다 물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다시 경제 성장을 해요. 그러면 자, 청계천을 다시 복귀하거나 비법풍선을 해서 나라가 경제가 성장한다면 이제 세계인이 또 놀랄 거예요. 그러면 풍수위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로구나. 보이지 않는 그런 데서 힘이 나오는 거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러면 전 세계가 이제 풍수 공부를 하러 올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그 나라는 풍수가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된다. 그 나라는 청와대가 잘못 들어섰기 때문에 청와대를 길지로 이전하면 된다. 그러면 가서 길지 가서 이전시켜줘. 그러면 그 나라 발전해.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다 풍수를 활용합니다. 자연의 위력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가 풍수를 가지고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됩니다. 이게 바로 세계 평화예요. 세계 평화. 왜? 배부르고 행복한데 뭐로 싸움을 해요? 부족하니까, 욕심나니까, 전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넉넉한데 왜 전쟁을 하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세계 평화의 지름길이에요.
풍수가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천하에 없어도 이 나라의 중대한 일은 바로 이 청계천을 빨리 복귀하거나 비법풍수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살리는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평화의 지름길이고, 우리 저 선인들은 이미 예언을 다 해놨어요. 500년 전 경암유록이라는 그 예언서에 보면 만국 활계 남조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상 선국 조선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누가 하느냐? 세인부지 정변박이다. 박씨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 조상, 우리 역대 도선국사로부터 시작된 풍수를 전수받았으면서 이것을 밝혀낸 겁니다. 그러니까 500년 전 조선 중기에 그 남사고라는 사람이, 그런 스승님이 이런 예언을 했는데 그것을 제가 다 풀어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 살리는 것은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풍수의 위력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우리가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정말 풍수학자로서, 풍수연구가로서 저는 할 역할을 다 했다고 봅니다. 다 했습니다. 완벽하게. 다만 우리 국민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으니까 나라는 망하고, 이것을 그냥 방치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소를 잃습니다. 완전히 다 망합니다. 완전히 다 망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부터 그랬죠. 즉사한다고 그랬죠.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나쁜 줄 알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방법을 안 하니까, 고치질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또 흥분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흥분 안 할 수가 없죠. 왜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풍수가들이 많지만 도선 풍수에서 이것은 저밖에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은 나 혼자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상상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 지구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풍수지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상상은 모든 것을 바꾼다. 이 세계 평화, 미래의 역사를 평화로운 그 역사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제 연구 결론입니다. 오늘 청계천 풍수 위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